안녕하십니까, 탄태입니다. 밈플 밈코인 갠슬러 SEC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갠슬러 SEC 코인의 포부와 머니 이미지 마켓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서적 하나를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기의 과학적 비밀이라는 책이고요. 아직도 아토피 피부염을 못 고치는 사람은 이 책을 안 읽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지 않은 피부과 의사는 아토피 완치의 길을 모르는 것입니다. 세기의 과학적 비밀은 한 세기 이상의 의문이 풀리지 않았던 문제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습니다. 지금 책 화면 우측에 있는 두 개의 사진을 보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아토피 원인균이 피부 밖으로 뛰쳐나온 현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가운데 있는 사진은 그 원인균들이 다시 세포 속으로 못 들어가고 3일 동안에 말라서 죽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제 아토피는 자기 몸에서 균을 끄집어내서 눈으로 확인하고 치료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게 101년 된 아토피의 과학적 비밀입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100년 이상 풀지 못한 숙제가 있었죠. 인간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갇혀 있어서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과연 인간은 에너지를 창조하는 존재로 진화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 세계의 과학적 비밀에서 뉴턴이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아인슈타인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을 하면 누군가는 틀렸겠죠. 이 저자가 틀렸을까요? 아니면 진짜 우리가 배운 기초 물리학이 틀린 걸까요? 이제 저자는 책으로서 기초 물리학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물리학계가 이 저자의 주장이 틀렸다라는 걸 입증해야 될 상황이 된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에너지를 창조하는 존재로 진화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이유로 세계의 과학적 비밀을 광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단 동향 첫 번째입니다. 어제 갠슬러 SEC 재단은 엘뱅크에 갠슬러 SEC 코인을 상장하였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모두가 아실 것이고요. 상장 내용 중에 갠슬러 SEC 코인을 소개하는 칸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번역을 해보면 상당히 갠슬러 SEC 코인이 가지고 있는 포부를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암호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SEC와 게리 갠슬러 회장을 밈적 요소로 활용하고 또 하나는 도지코인, 시바이누, 봉크코인은 모두 비트코인, 이더리움 및 솔라나 블록체인에서 파생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리플은 민코인을 파생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SEC가 대표적인 민코인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SEC는 새롭게 탄생한 리플의 대표적인 민코인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즉, 갠슬러 SEC 코인은 지금 현재는 리플 생태계에서 대표적인 민코인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고 앞으로는 도지코인, 시바이누, 다음에 봉크코인 같은 다른 블록체인에 비해서도 민코인의 대표 주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이렇게 큰 포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시작은 민코인이니까 기술력이 없다, 가치가 없다라고 시작을 하지만 꿈은 되게 크게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갠슬러 SEC 코인은 갠슬러라는 밈적 요소, 그 다음에 SEC라는 밈적 요소, 그리고 리플 생태계에서 첫 번째 만들어진 민코인이라는 밈적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준 게 어제 그 엘뱅크에서 소개하는 갠슬러 SEC 코인을 소개하는 내용이었기에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재단 동향 두 번째 이야기로 오늘은 머니 이미지 마켓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솔로제네틱스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부 고객은 코인스토어 그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고, 일부 고객은 엘뱅크를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솔로제닉 덱스 거래소에서 거래를 한다는 것은 자기 전자지갑을 솔로제닉 덱스 거래소에 걸어놓고 SEC 코인을 사면 내 전자지갑에 직접 그 코인을 집어넣고 SEC 코인을 팔면 내 전자지갑에서 그 코인을 꺼내서 주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는 머니 이미지 마켓이라는 것이 통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제 엘뱅크 같은 경우에 31조 개가 배당되어 있는 8번 전자지갑 분사망장에서 거래를 시작했는데요. 거기는 거래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원장에 있는 SEC 코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거기는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 하면 그 고객이 계좌번호를 트고 SEC 코인을 구매하면 그 구매한 코인의 총량만큼만 엘뱅크 계좌에서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네들끼리 사고 팔는 과정에서는 계좌에 있는 그 숫자, 내가 뭐 100만 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100만 개라가 표시되어 있는 통장에 있는 숫자만을 가지고 서로 사고 파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SEC 코인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 엘뱅크 측에서 보관하고 있는 거고, 사고 파는 고객들은 자기 전자지갑에서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계좌번호에 들어있는 통장 내역을 가지고 거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머니 이미지 마켓입니다. 그러니까 이 머니 이미지 마켓에서는 실제 실물이 오고 갈 이유가 없으니까 우리 전자지갑에서 실물이 오고 가지 않는 겁니다. 다만 이 엘뱅크에 있는 고객이 그 실물을 갖다가 자기 전자지갑으로 옮기겠다, 그렇게 출금 요청을 하면 그때는 실물이 움직이는 거죠. 또는 다른 거래소로 옮기겠다, 이럴 때만 실물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실물은 엘뱅크 측에서 가지고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머니 이미지 마켓입니다. 그러니까 코인스토어나 엘뱅크에서는 아무리 많은 거래가 일어나도 그 적정한 수량을 코인스토어나 엘뱅크 그 거래소에서 가지고 있을 뿐이지, 나머지 고객들은 통장에 있는 그 숫자만을 가지고 거래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머니 이미지 마켓이라고 하는 용어를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엘뱅크나 코인스토어에서 거래하는데 왜 원장이 안 움직이는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거기서는 거래가 이루어져도 원장이 움직이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머니 이미지 마켓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재단 동향 세 번째입니다. 어제 4.22%를 가지고 있던 9번 분산원장은 현재 4.05%로 줄었고요. 7,200억 개를 매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잔고는 17조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제가 머니 이미지 마켓을 설명했듯이 8번 원장에 있는 코인의 개수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이게 그 머니 이미지 마켓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누군가가 계속 실물을 자기 전자지갑으로 출금을 하지 않는 한 이 코인의 개수가 움직일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래 동향입니다. 28번까지가 1조 개 이상을 가진 고래들인데요. 그 중에서 분산원장, 겐슬러 NCC 재단의 분산원장 9개를 빼면 19명이 1조 개 이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 명이 늘어난 것이죠. 그거 이외에는 모든 고래들이 거의 조용하게 관망을 하는 상태입니다. 뭐 이런 현상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살 만큼 샀으면 이제 엉덩이 무겁게 눌러 앉아서 세월이 지나가길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앞으로 재단은 계속적으로 신규 상장을 하고 거래소를 늘려나갈 것이고, 이제 고래들은 웬만큼 샀으니까 이제 지켜봐야 되는 그런 시즌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1조 개 미만의 고래들이나 고래가 아니신 분들은 생각외로 약간의 매수기가 있어서 어제 33번 고래 같은 경우에는 600억 개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소량씩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있으니까 그렇게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전 세계에 겐슬러 SEC 코인이 퍼지고 나서 스스로 교환 가치를 생성을 해서 화폐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시장 동향입니다. 시장 동향에서 랭킹은 7위로 떨어졌고요. 현재 XRP는 소수점 이하 0.7개 빼고 3,800대에서 4,300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 동향은 솔로제닉 덱스 거래소의 시장 동향이고요. 나머지 코인스토어나 엘뱅크의 시장 동향이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저 토탈 어드레스 칸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지갑 주소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 거래하던 분들이 중앙화된 거래소로 옮겨가면서 그 지갑에 있는 그 겐슬러 SEC 코인을 중앙화된 거래소에 입금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그리고 앞으로 중앙화된 거래소가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기 시장 규모는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직접 써봐서 알지만 솔로제닉 덱스 거래소의 그 모바일 어플도 아직 미완성이고요. 그 다음에 노트북에서 쓸 수 있는 그 화면에서도 숫자가 제대로 표기가 되지 않고 엉뚱하게 표기가 되는 문제가 아직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또 접속도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제닉 덱스 거래소가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 많고, 그 다음에 XRP 레저에서도 그 원장상의 반올림과 버림을 명확하게 정리를 못해서 그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시장은 이제 중앙화 거래소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축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상장된 엘뱅크의 가격 변동치입니다. 화면 왼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달러로 환산했을 때 솔로덱스 거래소의 가격은 2108입니다. 그런데 엘뱅크의 가격은 2097 또는 2200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현재 2097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도 39.58%가 상승한 상태고요. 거래는 아주 원만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도 좋고 세수를 세푸대에 담았기 때문에 여기는 부정적인 여론도 없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상승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5월 28일자 코인스토어 가격 변동 추이입니다. L뱅크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L뱅크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L뱅크에서 순차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면 코인스토어의 부정적인 여론도 어느 정도 가라앉혀 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코인스토어도 횡보장에서 하락했다가 어제 L뱅크 상장한 이후에 이제 천천히 다시 안정권에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거래량도 조금 늘어나고 있고요. 이제 이게 상호 상승 작용을 해서 L뱅크가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 코인스토어도 제대로 자리를 잡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솔로제닉 덱스 거래소도 자리를 잡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솔로제닉 덱스 거래소의 5월 28일 가격 변동 추이입니다. 보시다시피 3,800에서 4,300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많이 올라갈 때는 5,000까지도 올라가고요.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전처럼 그렇게 막 들쭉날쭉 움직이진 않고요. 이제 어느 정도 안정권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단도 눈치를 봐가면서 이제 올라갈 때 팔고 내려갈 때 사고 이렇게 해서 가격을 이제 형성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재단 입장에서는 코인스토어에서 물량을 소화할 수도 있고 L뱅크에서 소화할 수도 있고 덱스 거래소에서도 물량을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숨통이 좀 트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이 늘어나면 날수록 수요는 증가되게 돼 있으니까 조금씩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개, 20개 더 많은 거래소가 생길 예정이니까 이 수급 문제도 해결될 것 같아서 점차적으로 이제 민코인으로서 자리를 잡는 것 같습니다. 이제 SEC 코인은 리플의 최초의 민코인으로서 중국과 인도에 소개되었고요. 한국에서는 스캐미니, 러그풀이니, 김치코인이 하는 이상한 오명을 뒤집어 씌워서 오히려 한국 유튜버들이 제대로 소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나 인도에서 소개된 내용을 보면 리플의 최초의 민코인이라는 거, 리플 생태계에서 최초의 민코인이라는 거, 그 다음에 갠슬러를 밈적 요소로 활용하고, 그 다음에 SEC를 밈적 요소로 활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밈적 요소가 결합된 민코인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홀더분들은 꾸준히 이제 지켜보고 시간이 가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 수 있도록 홍보를 도와주는 것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 분들에게 또는 본인들이 알고 있는 유튜버들에게 SEC 코인에 대한 홍보를 부탁하거나 이걸 통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광고 시간입니다. 101년 된 아토피 피부염을 끝낼 때입니다. 주변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에게 이 책을 널리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세계의 과학적 비밀이란 이 책은 아토피 피부염의 과학적 완치를 약속합니다. 단순히 지켜지지 않는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과학적으로 완치되는 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다만 이 내용을 읽고 철두철미하게 본인에게 맞는 스케줄을 짜서 지켰을 경우에 완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치 방법이 나왔다고 해서 쉬울 거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내가 아토피
완치라고 하는 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죽일지 알기 위해서라도 이 책을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완치는 약속하는데 치료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기억하십시오.